산불 화재 예방에 집중할 때입니다. 산에 오를 때 인화성이 있는 물질은 아예 들고 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남이 무인선박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중심해설 지자체와 기관단체가 모여 세계시장 겨냥에 나섰습니다.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남경찰청이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산불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불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산불 감시원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화재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감시원들은 산에 오를 때 인화성이 있는 물질은 아예 들고 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감시원들이 산불을 예방하는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집의 경우 화재가 나면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단 소각 금지와 같은 주의점을 꼼꼼히 전달합니다. 화목 보일러를 쓰시고 버릴 때는 저 같은 거 버릴 적에는 완전히 불씨를 제거한 다음에 그래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등산객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이터나 성냥, 부탄가스와 같은 물건은 산에 가져와서는 안 되고 소지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야 요즘 시민들 의식이 다 고취되어서 산불 조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부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면서 감시원들은 매일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산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지만 캠핑족이 늘면서 무단으로 불을 피우는 행위가 종종 발견되는 상황.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취사 행위 등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 가고 커피끼리 먹고 라면 정도, 컵 라면 정도 끓여 먹는 사람들이 있어. 산에서 취사 행위라든지 그런 거는 일체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산불 조심 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겨울철에 이어 건조한 봄철에도 산불 가능성이 높아 감시원과 특수진화대, 야간 대기조 등이 집중 감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산불이 나면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 산림자원이 회복하는데 5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은 절대 나서는 안 될 거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려는 노력. 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때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바로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특히 산불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산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위에서 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정선 백석산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험한 산세도 문제지만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 작업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소강 상태로 있다가 이제 밤에는 이제 좀 철수를 했다가 오늘 6시에 다시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헬기가 지금 와서 같이 진화를 하고 있고. 불은 2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태우고서야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통계를 보면 산불의 76% 이상이 건조한 계절인 봄과 겨울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산불 확대 사유로는 건조함과 강풍 등 기상 여건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산불 확대 사유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 바짝 마른 낙엽이 불이 번지는 데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내에서는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 등 안전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점보다 아래쪽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자율주행이라 하면 가장 먼저 차량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제는 무인선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경남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중심에 설 지자체와 기관단체가 모여 세계 시장 겨냥에 나섰습니다. 기술력이 집약된 무인선박의 활약도 선보여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외국어선 두 척의 불법 조업이 탐지되자 무인선박 아라곤 3호가 출동합니다. 고의 충돌을 시도하는 불법 어선을 피해 아라곤은 어선 유의를 선회하며 추격을 이어갑니다. 그 사이 해경과 출동한 또 다른 무인선박 해검 1호는 현장을 체증하며 무력으로 저항하는 선박의 진압을 돕습니다. 충돌에 피해서 자율운항을 실시를 하고 그걸 도주하는 선박을 자율운항에서 또한 불법 선박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그러한 기능을 오늘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 이제 물대포라든가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를 해서 훨씬 더 고도의 그러한 불법 선박을 단속하는 그런 기능으로 자율주행을 하며 장애물을 피하고 목표물 감시까지 3km 거리에 어선 식별도 가능한 해검과 아라곤은 이처럼 우리나라 무인선박 기술력이 집약됐습니다. 해검 1은 해군에서 이미 운영을 마친 검증된 장비이고요. 세계 수준과는 거의 90% 이상 근접한 그런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인선박의 역할은 연안정찰과 불법어선 대응, 해난구조는 물론 바다쓰레기 청소, 해양조사, 적조 감시까지 다양합니다. 지난달 무인선박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경남은 해경과 사업자와 함께 세계시장 겨냥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최대 4년간 다양한 실험과 기술력을 축적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실제 이 기술을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규제 때문에. 이번에 규제 특구가 되면서 앞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언이 타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규제에 묶여 세계시장 경쟁이 어려웠던 국내 무인선박 시장.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무인선박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경남에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헬기가 바다 한복판 대형 벌크선에서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지난 15일 새벽 5시 40분쯤 통영시 매물도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벌크선에서 중국 국적 43살 A씨가 작업 중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헬기를 긴급 출동시켰으며 A씨는 부산 소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항한 어선에서 갑자기 쓰러진 60대 선장이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지난 16일 아침 7시 20분쯤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멸치잡이 투망 작업 중 선장 63살 A씨가 쓰러진 것을 선원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여당 구조정을 급파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해상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침몰 전복된 통영 선적 대성호와 창진호 실종자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어선 두 척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12명의 선원이 탄 대성호는 지난달 19일 불이 나면서 침몰했으며 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창진호는 지난달 25일 전복돼 승선원 1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10명은 구조됐습니다.
이들 시종자의 합동 연결식은 21일과 22일 통영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한적한 주택 골목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20일 낮 12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 자원동 주택가에서 불이 나 주택 두 채를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이 불로 집 두 채가 타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소방차 9대와 소방대원 33명이 출동해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방 안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해 옆집으로 번졌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김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이 4주나 연기된 데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하게 기록을 살펴보며 사건 내용 전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 지사는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닷새 미뤄졌습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댓글 조작을 공모한 드루킹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창원과 김해 시내버스 환승 할인 정책에 대해 10명 중 8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가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매우 만족, 3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 답변은 3%에 그쳤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80%가 넘는 사람들이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됐고 교통이 편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환승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환승시간 연장과 환승지역, 횟수 확대 등의 요구도 나왔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환승 할인제도 이용자는 58,058명으로 하루 평균 1,76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남경찰청이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경남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한 도로와 유흥가 등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속도로 순찰대와 교통 사이카 등을 총동원해 시도 간 연결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로 등에서도 동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창원소방본부가 오는 23일부터 연말연시 특별경계 근무를 시작합니다. 경계 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총 2,200여 명, 펌프차 등 소방장비 140여 대가 동원됩니다. 창원소방본부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장에는 소방력을 배치하는 등 긴급 대응을 위한 업무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2020년 100대 주요 역점 정책 선정을 위한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선정하는 100대 역점 정책은 행정과 문화, 복지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1인당 분야별 5개까지 정책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지원이 필요해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은 지난 2016년 처음 지정된 뒤 5번째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훈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통영시가 만 5세 원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통영시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3월부터 9개 사립유치원과 만 5세 원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립유치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민선 7기 국비 확보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정부 재정 지출 증가율이 2018년부터 내년까지 7에서 9%인 반면 창원시 국비 확보 증가율은 지난해 16%, 내년은 32%대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원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등 도시 규모에 맞는 재정적 권한이 필수라며 국비 확보가 더 절실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창원 국제사격장이 겨울방학을 맞아 사격체험 특강반을 운영합니다. 창원 국제사격장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사격 자세와 리더십 훈련 등을 배울 수 있는 전투 서바이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초중 고등학생 45명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창원 국제사격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거제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의 거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인센티브 제도가 없었던 거제시는 지난 2년간 면허 반납 건수가 26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야외 활동 시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 25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은 노면에 얼어붙은 블랙아이스 사고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이른 아침 이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해상에도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의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갑작스런 강풍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